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저평가된 거인의 투자 매력 분석이라는 보고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최근의 주가 흐름만 보면 좀 부진한가 싶을 수 있는데. 맞아요. 고개를 좀 갸웃하게 되죠. 네, 근데 이 보고서는 여전히 아주 강력한 사업 기반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상반된 신호 속에서 알파벳의 진짜 가치가 뭘지 오늘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알파벳의 그 핵심 동력들부터 좀 짚어볼까요? 뭐니 해도 구글 검색. 이건 여전히 압도적이고. 그렇죠. 검색은 거의 독점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유튜브. 이게 미국 전체 TV 시청 시간의 1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이야. 네, 10%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인지 감이 오죠. 네, 우리 주변만 봐도 진짜 TV보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맞습니다.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생태계도 있고 또 최근에는 구글 클라우드가 수익성이 아주 좋아졌어요. 아, 클라우드. 네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잘 나가는 사업들하고는 좀 다르게 주가는 지난 3년간 보면 S&P 500 지수보다 상승률이 낮았어요. 한 56% 정도 상승에 그쳤고 네, 56%? 심지어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4%에서 7% 정도 하락했다는 거. 이게 참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보고서 분석의 핵심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하고 실제 실적 사이에 좀 괴리가 있다는 거죠. 괴리요. 네. 2024년 한 해 실적만 봐도 매출이 3,500억 달러, 전년 대비 거의 14% 늘었거든요. 14% 증가. 와. 그리고 순이익은 더 놀라운데 1,001억 달러, 무려 35% 이상 급증했습니다. 35%요? 순이익이? 이야. 네, 그리고 2025년 1분기 실적도 아주 좋았어요. 매출 902억 달러에 순이익은 46%나 증가하면서 그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와, 46% 증가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광고 매출, 이게 1분기에 670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한 74% 정도를 차지했는데 여전히 막강하고요. 역시 광고가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부문, 1분기 매출이 122억 달러였는데 영업이익률이 17.8%를 기록했어요. 이건 정말 괄목할 만한 수익성 개선입니다. 17.8%. 네. 예전에는 클라우드가 계속 적자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확실히 수익을 내는 구조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좀 부진한 건 아마도 시장이 미래 성장 기대치를 좀 낮춰 잡았거나 네. 아니면 AI 경쟁 심화 같은 그런 우려를 좀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적은 탄탄한데 주가는 좀 주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제 부각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19배에서 20배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최근 10년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낮은 구간에 있다는 거죠. 와, PER이 낮다는 건 매력적일 수 있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걸 혹시 성장 둔화의 신호 아니냐, 소위 가치 함정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네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보고서에서는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네, 보고서는 현재 이 낮은 PER이 가치 함정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좀 과도한 우려, 과도한 우려다. 네, 혹은 이제 클라우드나 AI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가치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그런 저평가일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 저평가 가능성?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를 보면 현재 주가보다 한 11% 정도 높은 201달러 정도를 제시하고 있고요. 11% 상승률이요? 네, 일부에서는 공정 가치를 237달러까지 보면서 상당히 상승 여력이 크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237달러면 지금보다 꽤 높은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분기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당 0.21달러. 아, 배당도 시작했군요. 네, 주주 환원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워낙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고 또 꾸준히 자사주 매입도 해왔으니까요.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 현재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가치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매력적인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도 시장이 좀 망설이는 데는 역시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 AI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결국 알파벳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검색 광고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우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 부분이 현재 알파벳을 둘러싼 가장 큰 불확실성이자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네, 알파벳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뭐 당연히 알파벳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보고서를 보면 2025년 한 해에만 AI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는 금액이 무려 75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해요. 750억 달러요? 와,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자체 AI 모델, 제미니 개발에도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아, 재민이. 네. 이런 막대한 투자는 결국 AI 경쟁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겠죠. 경쟁사들도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알파벳만의 강점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보고서는 알파벳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생태계, 그러니까 검색이나 유튜브, 안드로이드 같은 것들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좀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만들어낼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기존 서비스와의 시너지. 네. 그래서 이런 AI 경쟁 우려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제 클라우드 사업의 고성장이나 수익성 개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기술의 잠재력 이런 것들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알파벳은 정말 강력한 실적과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AI 경쟁 우려 같은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박한 평가를 받아서 10년 내 최저 PER 수준에 머물러 있다. 네, 딱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AI 투자라든지 클라우드 또 웨이모 같은 신사업을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그림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결론은 꽤 명확합니다. 알파벳은 현재 시장의 우려가 좀 과도하게 반영된 저평가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저평가 가능성. 네. 그리고 클라우드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뚜렷하다. 따라서 현재 이 낮은 밸류에이션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알파벳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가능성까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저평가다 아니다를 넘어서 좀 더 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지막으로 그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알파벳이 가진 그 막대한 자원, 그리고 기술력, 또 수십억 명의 사용자 기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회사가 단전히 지금의 AI 경쟁에서 살아남는 수준을 넘어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 우리가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아, 정보 소비 방식 자체의 변화? 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런 우려나 불확실성은 그 거대한 변화의 그냥 시작점,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